안 돼. 언니 이제 촬영해야 돼. 안 돼. 끝! 안녕하세요, 유아입니다. 짜장. 또라, 언니 오늘 빨간 옷 입었어. 왜 입었게?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. 그래서 연말하면 또 빨간색 크리스마스 막 이런 거 아니니까. 그래가지고 빨간 옷을 입어봤는데요. 촬영을 할 수가 없어.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일본 대학을 나왔는데 그 대학의 동문회 모습을 담아봤었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 대학의 장단점? 졸업한 지도 꽤 됐죠? 몇 년 된 거야? 계산하려고 그러면 계산이 안 되는데 꽤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 사회생활도 할 만큼 해봤고 그런 시점에서 돌이켰을 때 드는 생각으로 장단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단점 먼저 알아볼 건데요. 단점 하면 뭐 몇 가지 추릴 수가 있어요.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단점 하나 가자면은 동기가 없습니다. 한국에 내가 일본에 있으면은 일본에 동기가 있을지도 몰라요. 주변에 없어요. 친구가 없어.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동문회 간 것도 원래는 뭐 동창회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동기들끼리 막 모이거나 그렇겠죠. 그런데 저처럼 이제 한국인이지만 일본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이런 동문회를 가시게 되는 것 같아요. 일본에 가면은 물론 또 동기는 있죠. 그런데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 게 일본에 같이 간 일본에서 공부한 한국인 친구들도 일본에 있을지 모르고요. 한국에 있을지 모르고요. 대만에 있는 친구도 있고요. 중국에 막 베트남에 그냥 다 바라바라예요. 그리고 또 일본인 친구 또한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보통 본사가 서울에 있잖아요. 그런데 일본에 있는 회사들은 보통 신입사원이 되잖아요? 그러면 일단 막 공장이나 아니면 막 소니에 붙었다 그러면 막 소니의 무슨 지점으로 막 다 그냥 바라바라 다 보내버립니다. 그래도 도쿄에 있다면은 친구들이랑 일본인 친구, 그 동기들이랑 모일 수가 있겠는데 모이기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일본에 간다 그래도 그 학교 동기 친구랑 만나는 건 너무 힘들고요. 어쩌다가 막 1대1로 이렇게 모이거나 뭐 재미인데 사이가 세미나인데 사이가 좋은 친구들은 뭐 뭉칠 수도 있겠죠? 그것보다도 근데 저는 이제 도쿄에 남아있다고 하면은 결국에 알바 친구들? 알바할 때 있었던 친구들이랑 뭐 연락이 끈끈한 케이스기도 그치만 그 친구들은 지방에 많이 이렇게 안 가고서 도쿄에 있다 보니까 만나고 있는 실정?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친구가 다 바라바라입니다. 친구가 그냥 다 흩어져 있어요. 그래서 연락을 그냥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, 다 같이 뭉치는 게 정말 학생 때 좋았다라는 그거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 두 번째 단점을 들어보자면 이거는 여러분 제가 한국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죠.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알아서 막 부랴부랴 막 했던 그런 일인데요. 올해 있었던 일이란 거죠. 제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베트남에서 살았었어요, 여러분들. 학교를 졸업하고 베트남에 간 거죠. 그러다가 한국에 왔는데 어머 이게 웬걸. 외국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, 일본 대학 포함이에요. 그 분들은요. 그 아포스티유라 해가지고 그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이 대학의 졸업증을 번역 공증해주는 게 있어요. 그걸 하지 않는 이상 고졸입니다. 저 고졸인 거예요. 한국에서 한국 신분으로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? 한국에서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꼭 그 일본에 가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영사관에서도 물론 이 교장의 사인이 진짜 사인이다 이런 거 인증은 해주고 제출하는 곳에 따라서 인정이 된다고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받으려 하면은 일본에 있는 영사관에 가야 합니다. 그것도 대행을 알아보면은요. 대행비가 가격이 막 천차만별이에요. 20만 원에서 뭐 한 명당 20만 원에서 막 60만 원까지 요렇게 보통 갑니다.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 하게 되면은 영원이에요, 여러분. 돈이 안 듭니다. 일본에서 하면 되는데 그 대행비가 한국에서 하면 된다는 건 아마 그 대행사 분들이 일본에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정말 그렇게 어려운 그런 절차는 아닌데 금액면에서 깜짝 놀랍기도 하고 충격 먹었어요. 여러분들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신다면 반드시 아포스티유라는 거 발급을 받으시길 바래요. 안 그러면
그 둘이에요. 네.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 가보도록 할게요. 세 번째는 전 지금도 그래요. 그 MT라는 약자 있잖아요. 그런 거 들으면은 이상한 거 떠올라. 이상하게 떠오르고 한국 대학에서 쓰는 뭐 과잠, 과대?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선출되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떠한 권한이 있는 거고 뭐 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하나도 모르겠어요. 옛날에 한국 친구랑 이제 막 연락을 하다가 그 친구가 과대가 불러서 가봐야 돼 라든지 무슨 과 모임이 있어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얘기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. 아니 뭐 동아리 그냥 서클 활동 이런 거 하는 거에서 뭔가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그럼 부르는 건가? 뭐지?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플러스로 무슨 막 술자리 같은 데 막 가면은 막 게임하잖아요.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인싸였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걸 어떻게 따라가? 그에 비해서 일본에서는 술 먹거나 그럴 때 뭐 서클마다 이렇게 동아리마다 뭔가 게임을 하고 막 벌주 막 뭐 먹이고 막 그런 건 있다고 해도 일본은 사와라 해가지고 알코올 농도가 진짜 3%? 4% 이런 술도 있고 아니면은 같은 이제 대학교 1학년이라 하더라도 만 이제 미성년자가 안 지났다 그러면은 너 그러면 콜라 마셔 이래가지고 난 아직 미성년이니까 콜라 마실게. 그 생년월일로 나이를 따지잖아요. 일본 같은 경우는. 그래가지고 술을 뭔가 엄청 막 이렇게 막 마시는 문화가 아니어서 한국의 술 문화? 그 막 뭐야 이렇게 막 그 소맥이 그 소주랑 맥주의 반반이죠? 소주에 맥주에 뭐 해가지고 무슨 스푼을 뭐 이렇게 해서 돌리고 막 여기 뭐 하고 이거를 제가 저희 형부한테 배웠는데 눈으로 그냥 배운 거지 지금 봐도 모르겠어요. 네, 따라갈 수가 없어. 어렵습니다. 그리고 플러스로 추가로 이제 생각난 단점 하나 더 얘기해볼게요. 이 얘기하다 나온 건데 일본에서 대학 나오잖아요. 이건 뭐 일본에서 사신 분들도 그럴 텐데 일본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주변에서 생각을 하세요. 그래서 저는 도쿄에서 대학 나오는데 일본에 있는 지방에 있는 이 지방에 뭐가 유명하느냐 아니면은 뭐 나고야에 여행 일정 좀 짜달라 라든지 저도 안 가봤었어요. 네. 그런 게 있었습니다. 네, 그럼 이번엔 반대로 장점을 또 알아볼 건데요. 장점도 크게 나누자면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는 일본어 실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. 주위에서 묻지를 않아요. 일본어 실력 얼마나 돼요? JLPT 몇 급이에요? 이런 질문은 듣지를 않죠. 이건 근데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일본에서 대학을 나온 친구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. 당연히 일본어를 잘 하겠거니. 근데 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일본어를 잘 하겠거니 하면서 갑자기 막 친구라든지 친척들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일본인인데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이랑 한번 말 좀 해봐라. 이거 뭐라는 건지 알려달라. 막 이런 것들. 단점이네. 두 번째 장점은 굳이 학교 이름을 묻지도 않아요. 대학 어디 나왔어? 라는 질문에 일본에서 학교 나왔어요. 이러면은 일본 끝! 안 물어봐요. 만약에 한국이었다면은 물어볼 수도 있겠죠. 친척분들도 그렇고 학교 어디 다녀? 학교 어디 나왔어? 하면은 뭐 한국 막 대학 막 이렇게 묻잖아요. 근데 일본이라 그런가? 학교 어디 다녀? 어디 다니고 있어? 졸업했어? 어디 졸업했어? 학교 어디 나왔어? 이랬을 때 일본이요. 일본에서 학교 나왔어요. 그러면 그렇구나. 일본 학교는 어때? 이런 식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. 굳이 학교 이름까지 그렇게 묻는 건 없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장점이래야 장점이죠. 더 이상 뭔가 학교 이름 막 이렇게 말가불가 될 게 없으니까. 그래서 이걸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. 이어서 세 번째 장점을 알아보자면은 일본 대학을 가는 분들은 보통 부모님의 영향으로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본의 문화나 아니면은 뭔가 일본 연예인이나 뭔가 그런 게 문화가 뭔가 끌려가지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. 예를 들면 지니 같은 경우도 그랬대요. 일본 대학을 떠올리면은 그런 캠퍼스 라이프 대학생들의 그런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그런 거를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그냥 다 해소가 됩니다.
일본 가기 전까지 품고 있었던 일본 가면 어떤 생활을 할까, 아니면은 일본 사람은 어떨까, 일본 대학 생활은 어떨까, 그리고 일본인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어떨까, 아니면 뭐 일본인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어떨까 또 있겠죠. 그걸 이제 다 해보신 분들은 미련이 없어요. 일본 사람이랑 썸을 타면 어떻게 될까? 일본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 어떻게 될까? 그런 단계에서는 막 다 초반에는 막 검색을 하죠. 일본인이랑 연락 빈도 어떻게 해야 되고, 일본 남자한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, 돈은 어떻게 해야 나눠야 하며,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근데 그냥 다 겪어보니까 사람은 사람이고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거는 당연한 거고, 뭐 문화적인 뭐 그런 것도 뭐 겪어보면은 말로 다 풀 수 있는 뭐 그런 거구나. 좀 그 벽? 내 속에 있었던 그 장벽이 허물어진 거죠.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편해요. 네, 이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본어의 장점에서 다뤘지만 뭐 일본 대학에서도 뭐 여러 외국인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고, 일본인 친구뿐만 아니랑요, 뭐 여러 진짜 장점이 많고요. 오늘은 대학의 장점과 단점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. 뭐 여러분들이 또 뭐 아시는 좋은 장단점 있으면은 그것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내가 가장 큰 거 깜빡할 뻔했어요. 일본 대학의 장점. 제가 진짜 이 장점의 수혜자인데 미쳤나봐. 잊으면 안 돼. 말해야지. 일본 대학의 장점. 여러분 진짜 장점 하나 있어. 내가 이거를 깜빡하고 있었다니 미쳤어. 장학금의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는 학교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, 처음에 들어갈 땐 물론 돈을 냈지만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계속 메꾼 케이스였거든요. 그리고 장학금이 2연타로 터졌을 때는 그거를 생활비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행도 막 여러 개 터질 때 막 여행도 갈 수가 있어요. 그 정도로 장학금이 좀 풍부했어요.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다면은 저 같은 케이스는요, 여러분들 한국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거예요. 그걸 받지 않고서는 대학을 나올 수 없는 가정 형편이었습니다. 그런데 일본의 대학을 가게 돼서 장학금의 기회가 외국인인 신분에서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요. 집이 신주쿠쿠에 있었는데 그 신주쿠쿠에서 주는 장학금이 또 있어요. 그런 식으로 뭔가 도쿄도 있겠죠? 근데 도쿄는 제가 받질 않았는데 도쿄도에서 하는 장학금도 있을 거고, 그리고 그런 외국인 학생들한테 주는 기업에서의 장학금도 있고요. 또 제가 다닌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갔었던 와세다 동문회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어요. 그래서 혹시 일본 대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일본 대학을 가면은 가능한 한 좀 도쿄라든지 사람이 많은 쪽을 가셔야지 장학금의 기회가 많거든요. 그래서 장학금을 노리시는 분들은 좀 도쿄나 좀 시내 쪽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알아보시는 걸 추천하고요. 그리고 학교가 도쿄에 있어서 그런지 알바를 구하는 것도 정말 수월했었어요. 그래서 알바 갔다가 학교 갔다가 또 알바도 여러 개 가케모찌라 해가지고 여러 개를 했었는데요. 겸업? 근데 그 겸업할 때도 스케줄 짜기도 용이하고 이동하기도 너무 좋았었습니다. 이건 도쿄에서 대학을 다닐 때의 장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, 일본 대학의 장점이라 하면은 알바도 있다는 거. 또 시급도 나쁘지 않잖아요. 800엔, 900엔, 1000엔, 요새는 1000엔이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뭐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는 게 이게 진짜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를 일본에서 느꼈습니다. 이건 뭐 일본에서의 대학생활 장점 많네. 네, 그랬고요. 네,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본 대학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로 들고 오도록 할게요. 또 봐요. 안녕. 이번 영상 좋았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. 안녕.